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거창하군요. 학교에는 반장이 있고요. 회사에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계에서는 바로 이분들이 으뜸이라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건계장. 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범죄 사건을 파헤쳐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의 배상은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5년째 시경캡을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다른 방송에서 각각 뵀었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뵐 줄이야. 네, 반갑습니다. 저기서 뵙고 또 여기서 뵙고. 네,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야 뭐 늘 요즘 학생들 가르치고 뭐. 학생들이 경찰들인가요? 네, 경찰도 있고 이제 뭐 충북대에서 범죄학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군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저희 프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첫 시간인데 사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국장, 부장, 과장 뭐 많이 들어봤어도 계장은 약간 희귀템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계장님 많이 뵙거든요. 많이 뵙군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원래 설명을 보니까 사건계의 짱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거라서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경찰들은 네. 팀장이 계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장 위의 계급은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장이 제일 네. 계장님이 제일 많이 아세요. 예, 네. 그러면은 이름을 제대로 지었군요. 저희 네. 제작진이. 네. 엉성하게 지은 줄 알고 막 욕하려고 했었는데 잘 지은 거였군요. 사건 계장. 네,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영선 기자는 벌써 이 서울지방경찰청인가요? 5년째 네. 출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뼈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의 첫 사건은 사실은 이게 무거운 주제예요. 이 냉장고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 먼저 김영선 기자,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영아의 주검이 발견됐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 아이가 2년 전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 중 한 명이었고 네. 남자아이고요. 생후 2개월에서 100일 사이에 숨져서 친모가 그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는 거고 이 친모가 40대인데 이 40대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7살짜리 그다음에 2살짜리 딸아이 쌍둥이 네. 중에 살아남은 아이죠. 이 둘을 기르고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이들은 뭐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방치돼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 자칫하면 이 죽은 아이 존재가 묻힐 뻔한 게 네네. 초등학생 큰애는 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이 밑에 쌍둥이들은 집에서 홀로 나와서 출생신고 자체를 안 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집에서 낳았.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네.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둘째 딸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자기 애가 아니고 지인 아이를 잠깐 돌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튼 큰애가 자기 동생이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한테 종종 이렇게 밥을 챙겨준 이웃 주민이 있었는데 네네. 이웃 주민한테도 내 동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2년 전 죽은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영선 기자도 이 지금 사건 개요 설명하면서 살아남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배상은 교수님, 이 사건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이 증상은 저장강박 증상이 있고요. 저장강박 예, 증상. 집에 쓰레기가 5톤이나 있다는 것은 네. 저장강박은 그 물건을 저장함으로써의 효용보다는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뭐 좋고 나쁘고 판단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옆에 두는. 그래서 애니멀 호더 같이 네네. 집에다가 뭐 개 수십 마리를 네. 키우는데 개가 죽어나가도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대상을 완전 물적 대상화하는 보통 이게 저장강박인데 네네. 이런 저장강박 형태가 이게 이제 일종의 영아 사례 같은 이거랑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군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은 네. 아마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도 특정한 외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에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난 7년, 그러니까 이 아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5년, 그 뒤에 2년
이 과정을 다시 재구성해 봐야지 진실이 드러나지. 이 얘기는 지금 본인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주로. 네. 그러면 이것은 반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2018년도에 나서 지금 이제 2살 이 아이인데 한 명은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고 한 명은 살아남아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학대나 방임 의심된다라는 또 주민들의 얘기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악취가 난다 이러면서. 일단 처음에는 악취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갔을 때에는 그때는 집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왜냐하면 또 동사무소 직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막 들어갈 수 강제로 없잖아요. 들어갈 그래서 수 없으니까. 그때는 돌아갔고. 근데 악취가 나는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가 5톤가량 쌓여 있었다고 하고 네. 이 쓰레기를 동사무 쪽이 지원해서 다 치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소름 끼치는 거는 쓰레기를 치울 때 당시에는 그때 냉장고도 다 치웠대요. 네네. 근데 그 냉장고에 이런 시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당시엔 없었다. 네. 그 이후에 그 동생 그 아이들이 이제 격리됐잖아요. 시설로 격리되면서 나한테 동생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첫째가. 또 이웃주민도 아이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다라고 제보를 하면서 경찰에 다시 수색을 해본 거죠. 그때 이 냉동고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된 거라서 이거 그때 다시 수색을 안 해봤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장 강박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아이 방임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5톤 쓰레기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그 아이 방임 학대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저질러지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장 강박 일단 이 분들은 대화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장 강박 같은 경우는요. 네.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요. 쓰레기. 그렇겠네요. 그러고 네네.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보통 애니멀 호더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개를 건들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이 친모 같은 경우는 네. 직장에도 다니고 네. 식당 일도 계속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아이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순서가 먼저인지 네. 뭐가 주요 증상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네. 능동적으로 그 시신을 감출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능동적으로 그 이른바 이제 청소해는 온 사람이 들어와 갖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차에 빼놨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또 들어놓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2차 수색 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인지 기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아이들의 학대 방임 상태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어쩌다 그냥 죽었어.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뭐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까지 보인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심신 미약 뭐 이런 걸로 뭐 처벌이 좀 약해진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적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가 감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의 관계. 그렇죠. 이 아이들을 네네. 분리했을 때 이 아이들의 어떤 양육 이런 문제라든가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숨진 영아가 단순히 방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은 지금 분리돼서 네. 그 보호소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분리됐을 때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다시 또 친모한테 가게 된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가 걱정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친모가 처벌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 적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수용자의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친인척한테 맡겨지거나 네. 아니면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는 홀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네. 사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더 보호를 받고 더 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원보 가정,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주변에 친척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아, 그 결과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회관계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을 다른 친척을 수소문 한다 하더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난시설,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제공하는 피난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네. 이거는 그러니까 친척을 찾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이거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제 이런 사건 발생하면 조금 더 일찍 신고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지자체에서 뭔가 이 아이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폈으면은 이런 불행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관계 기관이나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글쎄요. 2년 전에 분명히 냄새도 그때는 났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죠? 네. 그럼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물론 아파트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안 그랬다. 근데 저장강박은 그렇지 않거든요. 꽤 오랜 기간 예, 오랜 지속되는 기간이 지속됐을 거군요. 텐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신고가 지체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그땐 신고했는데 그거를 묵살한 건지 혹시라도 네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7살짜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방임이 최소한 5년은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큰애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의 이 방임 부분에 대한 걸 혹시라도 먼저 신고됐을 때 누군가 또 그걸 묵살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문자 정말 이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문자도 많이 오는데요. 별 하나 나무 네 그루 아이디가 좀 길군요. 어떻게 아이들을 저 더러운 집에 혼자 낳았는지 기사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쩜 저리 될 정도로 주위에서도 나라에서도 모를까요? 항상 그렇죠. 이제 주변의 신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레이디 핑거님도 문자 주셨어요. 냉장고까지 다 치워주셨는데 정말 치밀하게 차량으로 옮겼대잖아요. 네. 엄마의 이런 행동 앞으로 이제 뭐 친척들이 맞든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맞든 간에 이 엄마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저장강박 있는 사람들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치료가 되긴 되는데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것은 네. 오랫동안 혼자 판단하고 판단 능력이 혼란이 온 상태거든요. 네. 그걸 다시 사회성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주변의 사회성을 회복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사회관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김영선 기자, 이 사건 접하면서 이런 사건 과거에도 있었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게 2006년 설해마을 사건이죠. 저도 기억나요. 네, 네. 그때 정말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외교 마찰까지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심각했죠.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최근 한국에서는 2017년에 부산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그 여성이 그 미혼 상태에서 알을 낳았는데 첫 딸은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이틀 후에 그냥 숨져버렸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집에서 홀로 출산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냉동고에 유기를 했었는데 이 동거남에게 네네.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겨오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나라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지금 있는 존재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조금 더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건 개장 시간이고요. 두 번째 사건 스토킹 문제예요. 스토킹 문제. 이게 사실은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일상이 파괴되는 게 바로 스토킹인데 지금 입법부에서는 무엇들을 하고 계신 건지 스토킹법 처리 못하고 있고요. 그냥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저급한 수준의 인식들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계시죠.
최근에 배우 배다희 씨의 스토킹범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배다희 씨를 2년간 스토킹하고 악플을 단 20대 남성이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이 남성의 범죄 행각을 보면 2년간 24개의 아이디로 네.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했다고 하고 네. 또 배 씨의 이 뮤지컬 공연장이나 이런 대기실 주변을 맴돌면서 접촉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가 있고요. 이 배 씨가 정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증거를 다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런 경찰의 고소 위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거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다 이러면서 SNS에 그 배 씨에 대해서 조롱을 해서 대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네. 이 와중에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난다.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죠. 네. 말 그대로 조롱한 거네요. 네, 그래봐야 1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마음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이 사실 파괴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는 교수님은 뭐 워낙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어로는 에로토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망상 범죄자입니다. 애정망상 애정망상인데 애정이라는 걸 붙이는 것 좀 뭐하지만은 이상하죠. 애초에 그 FBI의 범죄 분류에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스토킹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완전히 결과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뭐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범이고 네. 서구 여론하나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파생된 범죄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 체계가 변화해 왔습니다. 네네.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법 중심주의자들이 상당수의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발생했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지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저녁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 체계를 바꿔야지만이 스토킹이라든가 이별 교제 살인 같은 거 이런 경우도 다 동기범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범죄자들은 매우 당당하고 매우 강한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혜연 국수 바둑에 네네. 똑같은 경우를 당했지 네네. 않습니까? 뭐 당당하게 와서 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런 그런 식으로 분위기잖아요. 합니다. 예. 네. 그런데도 우리의 법 체계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 인식이 아예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아예 인식 그런 사건들 보면은 아예 그냥 직장에 들어와서 폭력적인 그 행위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 뭐 조사하고 그냥 또 보내주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직장에 갔는데 집 앞에 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날 지켜보고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횟수를 대해서 또 합니다. 네? 횟수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자기가 경찰에 걸릴 것 같지 않은 횟수로 나타납니다. 아 그렇게까지 아주 친절히 영악하죠. 합니까? 그 정도입니다. 대단하네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보통 한 뭐 몇십 번 정도를 연속해서 하면은 당연히 잡아가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가 한동안 안 나타났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배다희 씨 경우나 조혜연 국수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참 꼼꼼하게도 법을 살폈군요. 가해자들이. 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경찰 가서 조사받을 때 좋아서 그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뭐 애정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더 황당한 거죠. 이 범죄인데 아마 그 경찰 쪽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사실상 범죄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 법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안이 지금 6건 발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법안을 또 발의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법안 발의되려면 또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은 고작 해야 벌금 10만 원. 오늘도 뭐 판결 기사가 나왔던데 7개월간 800건의 문자를 날린 20대 남성이 벌금 10만 원. 벌금 10만 원 나왔습니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벌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습게 아는 거죠. 이 범죄 자체를. 범죄로 안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살인이든 폭력이든 스토킹에서 시작된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진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스토킹은 곧 살인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도 범죄지만 그것은 더 큰 범죄를 불러온다는 게 이미 통계로 수십 년간 누적이 됐는데도 국회에서 법 다루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흥분하는 이유가 스토킹 관련법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폐기가 됐어요. 국회 뭐 20대 국회, 19대 국회. 어떻게 그런 법을
넘어갈 수 있는지 저는 300명의 그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핵심은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법안 소위 전에 소위부터 소위 전에 이제 국회 전문위원들이 그 법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네네. 전문위원들이 종이 한 장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소위를 소집해야 되는데 소위에 누가 들어오냐면 행정각부의 어떤 부처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소위에는 각 당의 간사들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걸 통과해야지 패스트트랙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있는데 알아서 쫓아가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해? 라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일 겁니다. 주로 나이 많은 뭐 혹은 남성들 여기 이제 범죄에 대해서 별로 좀 인식이 없네. 예전에 뭐 이 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성 그 어떤 특정 성이 아니더라도 범죄 뭐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사진 합성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 법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제 문자 왔네요. 4708번님 이제는 스토킹 처벌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네. 사법기관 내에 그거의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다. 경찰의 다른 부서.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별도의 부서에서. 법도 만들면서 네. 실제로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SVU 같은 스펙스널 빅팀 유닛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또 영역 싸움 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네. 만들고 담당하는 경찰을 두고 담당하는 검찰을 두면서 재판 전까지 가는 일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네. 만들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작점부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네. 글쎄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는데 계속 네. 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그 해야죠. 영역 싸움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6건. 예.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경찰이 어떤 스토킹 범죄를 발견했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주는 게 있어요. 법안상. 네. 뭐 이렇게 격리를 시킨다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네. 조치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경찰에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이 가면 또 그걸 검찰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은근히 내고 그래서 이런 영역 싸움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근한 또 이런 어떤 싸움이 이 법안의 통과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면 밖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밖으로 싸움이네요. 밖으로 지금 싸움에 스토킹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그 전문에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게 좀 우물쭈물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시스템이 입법 시스템이 참 묘합니다. 그 현실 인식도 없고 지금 8797번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 가끔 접하는데 너무 무섭다. 강력한 법 처벌을 원한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스토킹을 당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격리 조치하라고 경찰 신고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드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달 씨가 이번에 어쨌든 이 문제로 고통을 네.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들 좀 하셨나요? 지난달 네. 11일에 경찰에 고소를 완료한 후에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글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저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다. 물론이죠. 네. 담대하게 나가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스토킹을 오랫동안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죽어야지 이 사건이 끝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의 지지가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리고 피해자인데. 그분의 말이 끝이 희망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뒤는 사실은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지지를 보내줄 때도 항상 같이 앞부터 뒤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는데 떨렸는데. 시간은 후딱 가네요. 시간은 이제 생각보다 후루룩 가죠. 네, 사건 개장.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